XSFM입니다. PODERA 마음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병아리콩, 약콩, 서리태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집회에 많이 불거졌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회가 커지면은요,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나와주시는 시민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직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시민단체들도 많거든요. 네. 요즘 같은 때가 시민사회단체가 제일 고생스러울 때입니다. 이런 시즌에 맞는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네. 들어보면 계속 뒷담이라 실명을 공개할래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좋게 만드는 회원이 있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그걸 저희한테. 익명신문고. 저희 단체는 활동가들이 바빠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단기 알바를 써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의뢰 이렇게들 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저시급을 약간 넘긴 정도의 돈을 챙겨들고 있는 데다가 가려고 근대 활동가 월급이랑 비슷함. 슬픈 말이네요. 요즘 활동가도 월급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요, 지금 저는 이분이 거짓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을 지금 체크를 안 한 거죠? 계산해서. 네. 신분이 어느 정도 확실한 사람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할 때마다 늘 알바를 해주신 오래된 청년 회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뒷담을 이제 오지게 까야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이 현재 저희 활동가들을 좋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원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선배네요. 아이고, 심지어. 그렇죠. 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그렇듯 회원들과 접촉면을 높이기 위해 회원활동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만 5년 가까이 나오신 분이지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돈이 되는 곳이든 돈이 안 되는 곳이든 한 사람이 5년의 시간을 쏟아붓죠. 네. 그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지분. 그렇죠. 심리적인. 이것이 모두를 괴롭게 하죠. 네. 예. 대학 졸업 무렵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취준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언제 일을 요청해도 시간이 된다고 말해주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보통 제일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조수로 보는 분입니다. 희으십니다. 네. 네. 그러네. 이렇게 읽으니까 좋게 된 그 뒤에 모음이 오니까. 네. 그냥 조수로라고 이렇게 됐네요. 그니까요. 정으로 이렇게 읽을 수 없잖아요. 조으로.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이게 조수로가 맞나요? 그러지 좀 마. 나 졸업평점 2.3이라니까. F를 뺐는데 2.4예요, 내가. 네. 기본적으로 약속을 조후로 보는 분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출근을 해서 일을 할 경우 10시 출근이면 10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사무실에 도착. 도착해서는 일단 사무실에 배달되어 온 신문을 좀 뒤적거리고 테이블에 간식이 있으면 간식을 좀 먹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의 배송 상태를 좀 확인한 뒤 천천히 컴퓨터를 켜서 일을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천천히 킨다는 건 이분이 되게 싫다는 거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컴퓨터, 네. 부팅은 그냥 메인보드가 해주는 일이다. OS와. 네. 거의 매일이요. 당연히 관리자분이 늦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알겠다고 한 뒤 계속 지각을 합니다. 반면 대체로 퇴근 시간은 아주 잘 지킵니다. 사무처에서는 회원 플러스 일선 없을 때 계속 나와줘서 고마운 마음 같은 게 있어서 늦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조처를 취하지 못하겠다네요. 그렇겠죠. 애매합니다. 맞아요. 시민단체밥을 오래 먹은 사람들 특유의 뭐 이런 건 큰일도 아니잖아? 넘어가자. 같은 판단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조직 내부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 하나는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는 서로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둘은 맞지 않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서로 엇갈린다. 네. 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이제 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들 이제 비용을 잘 못 챙겨주니까, 활동비를 잘 못 챙겨주니까, 미안한 마음에,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이런 거죠. 진상일 때 뭐라 못한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에게는 마치 선배 혹은 상사인 것처럼 가르치려 듭니다. 이게 1번이네요. 예. 그렇겠죠. 이 양반의 제일 중요한 가치네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다른 알바생들은 해당 회원을 뒤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싸움도 났었고요. 물론 말은 많지만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 성과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은 많지만이라고 쓰신 거는 건의를 되게 많이 하고 네. 일이 막상 벌어지면 뒤로 빠진다는 뜻인 것 같죠? 네. 예, 제가 이해하려고. 예. 업무적 약속뿐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의 약속도 거의 지키지 않는데요. 자, 이 사람의 모든 걸 싫어하시네요. 예를 들어 다른 회원이 땡땡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말하면 자청해서 땡땡을 내가 구해다 주겠다. 그 약속해서 기다리게 한 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부 스파이 아니에요. 조직이 안 돌아가게 도와주는. 기다리다 지친 해당 회원이 염치불구하고 땡땡은 언제 줄 수 있냐고 하면은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내가 꼭 챙겨준다고 말하고 끝내주지 않습니다. 즉 오지랖이 넓은 반면 책임감은 조금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까 제가 박스를 뜯으려고 네네. 김상조 기술행정관에게 혹시 저 가위를 봤냐? 네. 라고 물어봤더니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물함과 가구 안쪽에 좁은 틈을 보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침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가위를 내가 구해다 줄게요, 형. 이러고서 오후 5시에 내가 다시 묻는다. 그러면은 진짜 복장 터질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뭐 간단한 예에서 가위였지 되게 중요한 거였으면 정말 복장 터지죠. 네. 사무실 계약서. 뭐 중요한 거 없나? 고소장, 고소장 양식. 현재 이분은 재택을 하며 저희 업무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엔 먼저 권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곧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인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오기 귀찮아할 때를 좀 기다려야죠. 네. 예, 하는 수 없이. 그런데 10명이 넘는 다른 알바들이 단 한 번도 마감을 어기지 않는 사이 이분은 제대로 마감을 맞춰 보내는 날이 더 드물 정도입니다. 매일 낮 12시까지 성과물을 보내야 하는 일이라면 다들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보내는데 이분은 그날 밤늦게 보내거나 내내 연락두절 상태를 이어가다가 며칠 뒤에 한 번에 묶어서 보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담당자가 업무 폭탄을 맞게 되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데요. 아하. 그쵸.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아프다. 집에 일이 있다.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또 이 정도 변명이면 사회생활 만렙 아니면 초보죠. 그러니까 만렙은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만렙이 네. 아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싫다잖아요. 그쵸. 예. 초보는 일도 하기 귀찮은데 핑계도 될 줄 모르는 거고. 참 이 세 가지 핑계가 사실은 교과서에 누가 써놓고 가르쳐주나 봐. 왜냐면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슨 중학교 핑계. 국정교과서가 교육부 이렇게 돼 있는 국정교과서가 있나 봐요. 아프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과 아프다. 한편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2000년도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1인 1컴퓨터 시대를 도래하면서 아니면 그냥 연락을 씹거나요. 전 이분 컴퓨터 고장났다는 말을 이분을 알고 지낸 1년여 동안 1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컴스테이션을 끼고 살아야 될 것이다. 관심이 없는데 혹은 이제 손재주가 별로 없는데 DIY를 열심히 하는 불굴의 유저들이 있어요. 네. 이제 수냉 쿨러 같은 걸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막 있는데 근데 또 돈이 없잖아요. 수냉 쿨러 비싸잖아요. 그래서 유리관을 자기가 어서 썰어 오는 거야. 직접 이렇게 상사에 가가지고 네. 이거 좀 형광등 좀 어떻게 썰어달라고 이래서 유리관에 그걸 물이 줄줄 새고 막 그랬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1년에 10번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들으셨다. 최근에는 민중총궐기 참석 이후 컨디션이 나빠져서 제때 보낼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민중총궐기에 참석했으니 봐달라. 이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민중총궐기를 하고 나서 단체가 전부 쉬는 게 맞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겠죠. 당연히 담당 활동가는 고통을 받으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 사실을 위에 보고하지만 윗선에서는 회원이고 플러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또 우리가 신문을 하도 많이 봐서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대체 윗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명예로운 퇴진. 그렇죠. 예. 하지만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늘어난 담당 활동가의 업무는 그러니까 담당 활동가들 측에서는 당장 탄핵. 그렇죠. 담당 활동가가 홀로 전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2분이라고 시작했어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두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감정을 숨기지도 못하고 주체하지도 못해요. 글을 쓰면서 점점 알아서들 고조되세요. 그놈이 연락두절이 반복되어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민원을 계속 반복한 결과 윗선에서 한번 면담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일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상냥하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핑계 없이 그냥 연락을 쿨하게 씹었다면 그 충고 이후에는 변명을 계속 만들어서 늦고 있을 뿐입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미안한 감정을 타인에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심지어 그분 이름을 넣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너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면 마음이 상할까봐 규율을 새로 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현 시국에 대한 비유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화 같은 것들이 종종 껴온다니까요.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사연인지 우화인지.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3번 이상 늦으면 일거리를 줄이겠다. 뭐 그런 내용의 특별법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 한 말은 지금까지 늦은 건 계산 안 되는 거죠? 였다네요. 물론 3번은 벌써 그 말을 들은 주에 다 채워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너무나 절절하여 가로 열고 아버지 아프심, 본인 아픔, 컴퓨터 아픔. 컴퓨터가 고장나다 말고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냥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컴퓨터 아픔, 진짜, 예. 그러니까 무슨. 계속 이제 사물에게, 아픔을. 요새 그 페이스북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재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물건을 의인화시키는 분들. 이렇게 눈 그려놓고, 얼굴 그려놓고. 그쵸. 예. 그럼 좀 슬프긴 하겠다. 갑자기 막 카즈에 나오는 차들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생겼으면 아프다물만 속상할 것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이렇게 아파요. 막 컴퓨터 생명 있고 막 붕대하고 있고 막. 또 그걸 독하게 마음먹고 단체 메신저방의 담당 간사가 지적하면 저희 회사 서버의 문제로 자신의 업무가 지연되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은 어떠시냐고 응수를 한다는군요. 우와. 아니 이런 사람들 많이 대본 적은 있는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제 시간에 잘 보내시고 서버도 문제 없답니다. 이 보면 볼수록 철옹성입니다. 네. 누구요? 철옹성. 네. 저는 어떤 최용석 씨를 나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이 그건 사람 있나? 네. 보면 볼수록 최용석입니다. 전국의 최용석 씨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진심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들으셨다 해도. 뭔가 너무 싫고 짜증나는데 위에서는 그냥 참으라고만 하고. 이게 제일 답답하죠. 네, 이 새끼는 미안한 줄 이 새끼로 바뀌었습니다. 격상. 네. 이 새끼는 미안한 줄을 1도 모르니 중간에 낀 담당 활동가가 내가 너무 가민한가 나의 고통은 내가 사악하게 발생하는 것인가 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억울하죠. 네.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울 리가 없어. 내 잘못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검열. 중간에 낀 담당 활동가라는 건 이제 이분 본인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럴 수 있죠. 네. 아니네요. 그 뒤에 곧바로 밝혀주시네요. 제 경우 이분과 해당 업무로 얽힌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네. 친구 얘기. 근데 이제 왜냐하면 해당 담당가는 계속 자기 검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연을 쓰지 않아요. 내 잘못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연 쓰지 않습니다. 제3자가 지켜봤을 때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 단체에서 제가 관리하는 회원 모임에 이분이 오랫동안 심지어 저보다 더 오랫동안 회원으로 계속 참가하고 있어서 고민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때까지의 사연은 제3자로서 이제 지켜본 부분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인이 회원 모임에서 업무적으로 얽혀있진 않지만 직접 겪은 거. 네, 회원 모임에서 이제 겪은 얘기들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분량이 딱 반 정도 남았는데, 네. 반은 이제 본인과 얽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고민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회원 모임에서 자신들끼리 해오기로 결정한 나름의 과제도 똑같이 안 하거든요. 아, 네. 패턴이 크게 다르진 않네요. 3주 동안 본인이 해오기로 한 성과물을 아무 말 없이 내놓지 않다가 제가 폭발해서 따지자 하는 말이 자신에게 미리 전화해서 왜 늦는 건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물어보지 않았으니 당신 잘못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준비가 잘 된 분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그 아까 해당 담당자 분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네, 해서 그런 표현을 쓰죠. 네, 본인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계속 이 담당 활동가 분이 괜히 자기 검열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가스라이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이게 이제 괴벨스가 가르친 지혜잖아요. 결국 자주 반복하면 믿는다. 죄송합니다. 네 잘못도 있다. 스미마생. 네. 예. 3주간 제가 말을 안 한 건 이전에 그 모임을 관리하던 선임 활동가분이 너무 쪼지 말고 연락해서 부담 주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때 그 이후로 전 그분을 겁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활동가분을 그렇죠. 싫어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거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 이런 그 단체에서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을 대응하는 방식이 되게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면은 사실 좀 이렇게 반성을 하거나 공지에 몰릴 텐데 이 사람 대하는 거는 뭐 그런 태도가 보이니까 나를 미안해서 나를 못 쪼는구나. 뭐 이걸 이미 알았고. 맞아. 네. 그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그리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표면적으로 제일 세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이 됩니다.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이분은 땡땡장을 달고 있었는데 또 뭐 장도 달아줘요? 완장을 차고 있군요. 그 땡땡장이 할 일을 그걸 맡은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외부 활동을 할 때만 자신이 땡땡땡의 땡땡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는데 사악한 저로서는 참기 힘들더군요. 너무 사악해서다. 네. 네. 너무 바쁘면 그 일에 집중하고 회원 모임에는 당분간 혹은 영구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넌지시 말해봤습니다. 말해봤습니다만. 이거 되게 수줍고 진심이야. 회원 모임에는 당분간 아니면 아예 안 나오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영구적으로. 되게 웃긴 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한번 뭐 깽판을 치든 뭐 한번 진짜 난리를 쳐서 하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화가 나는 내용에 비해 계속 세련된 방법으로 혹은 뭐 넌지시 등등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나 봐요. 네. 위에서 업무의 디테일을 모르니까 옛날부터 저 사람이랑 친했고 저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해줬다 이런 것만 기억하지 원칙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말해봤습니다만 자기가 나오고 말고가 결정되면 다른 회원들에게 말할 거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회의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선배티를 내는 게 너무 믿고 싫지만 시민단체에서 돈을 내고 활동까지 하는 회원은 VIP인 것이기에 돈을 내는구나. 경찰을 불러야 할 수준의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오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심한가요? 이렇게 구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실수하는데 또 일관되게 술을 먹여라. 그리고 경찰을 부를 일을 만들자. 경찰에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반드시 잘못을 할 거야 오늘. 그렇죠. UMC 어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술을 먹이고 경찰을 부를 일을 만들자. 그러니까 익명이시니까 제가 이런 충고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수하게 해라. 그 과정을 담아라. 어떤 미디어에.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그분이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여기에 더 신경을 쓸 수 없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 지금 익명으로 보신 이 주인공분이 아직 순수해요. 왜죠? 이분이 지금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구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만은. 그럼요. 네. 네. 얼마나 편합니까?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네. 선배티를 풀풀 내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뭐하러 직장을 구합니까? 뮤지션 아니야? 작곡가 아니야? 옛날에 한 곡 잘 팔려가지고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야.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 네. 네.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이나 해볼까 이러고 기웃기웃거리다가 어바웃 더 보이에서 나오는 그 휴그랜트 같은. 맞아요. 심지어 거기서 이제 아니야. 너무 잘생긴 사람 예를 들면 실감이 안 나.
뭐 극혐 없어 어디? 네. 더 신경을 쓸 수 없게 돼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만을 품으며 지내기엔 너무나 그날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거 군대 얘기예요. 그렇죠. 영영 제대 안 합니다, 이분. 왜냐하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제대가 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분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하세요. 함정을 판 다음에 고프로를 사요. 요즘 싸. 장사 안 된대. 아무튼 그분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절 더 미워하게 돼서 이 모임을 포기하고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쪽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잘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쪼잔하게 느껴져서 슬프기도 합니다. 저희 좋아요. 사연 생기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시민단체 카테고리가 있다면 거기에 넣어주세요. 시민단체 카테고리는 없고 예전에 환경운동가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야구팀 팬클럽 카테고리가 있었죠. 예, 들고 날르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과 비슷비슷하다. 네. 예. 매우 사람 사는 세상 얘기였어요. 네. 그러게요. 이쪽 일도 이래서 스트레스가 적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치열할 것 같지 않다는 표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좋은 뜻으로 모였고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네. 이런 문제들은 별개로. 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커뮤니티, 이쪽 사회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붙이고 싶어하는 어감은 그래요. 참 활동가분들 일하시면서 기 참 많이 빨리고 되게 너저분한 것들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세요. 예. 꾸준히 이제 시덥지 않고 피곤한 경험 이어질 텐데. 너저분한. 네. 그렇죠. 인생은 너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글쎄요, 시민단체 가면요, TO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비면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이런 사람을 다루는 쪽으로 이제 좀 더 랩업이 되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떨까요? 뭔가 이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분을 되게 추대해서 되게 큰 완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출할 수 있는 경찰을 부를 일이 다시 생기도록. 지금은 책임관계가 너무 애매해서 사실 치열하지가 않잖아요. 빠지려면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분으로 시작했다가 이 새끼로 끝난 이 새끼가. 근데 이제 실제로 아예 뭔가 일을 시켜봐라. 인볼브가 돼버리면은 큰 일을 줘서 큰 실수를 하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바닥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윗선에서 왜 이러냐면 실제로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자만 맨날 하다가 예. 밑에 선에서만 하다가 이제 관두시거나 또 생활 빡센데 어디 있습니까? 체대나 음대 이런데 경험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2학년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3, 4학년들이 그걸 몰라요. 나한테 안 오거든 이놈이. 예. 그랬다가 이제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해보고 한 번 이상하다 싶죠? 그런다고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말을 듣죠. 듣는 척이라든지 신용을 하겠죠. 정서적으로 체력이 안 빠져요, 윗사람들은. 그래서 한두 번 말아먹어도 못 알아봐요. 네. 조직을 다 해먹을 때까지 못 알아봐요, 윗선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로 하여금 정규직? 조직을 망하게 하라일 수도 있다. 네. 근데 또 이미 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화스키할 수 있어요. 듣는다. 그러면 본인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저일 수도 있거든요. 옛날 김상조가 보낸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장이잖아. 앞뒤가 안 맞고. 옛날에 우리 전 소속사 직원이 보낸 거야. 그때는 시제만 이제 바꿔가지고 외부 활동가니까. 외부 활동가잖아. 그러네. 예. 네. 돈은 돈 들어가져가는 놈이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는 뜻이 잘못했다. 누군가는 그렇죠. 네. 사과하러 가고 싶은데 이사했다면서요. 다음에 언제 간지 몰라요, 저. 네. 우리가 이제 시사 프로에서는 할 수 없고 요파시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상한 사람 만나면 괴롭다. 그렇죠.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현실적 조언입니다.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